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남자는 매일 아침 같은 회사 문을 열었습니다. 폭언을 들어도 월급이 밀려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해도 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런데 퇴직 하루 전 그가 사장 책상 위에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을 때 회사 안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저는 침묵했을 뿐 모르고 산 건 아니었습니다. 그 짧은 문장 하나가 20년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복수는 정말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었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이 어디든 평안히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남자가 20년 만에 되찾은 존엄의 기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성호 씨는 61살이었습니다. 그는 40살이 되던 해 처음 이 회사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작은 금속 부품 제조업체였지만 가족을 먹여 살리기엔 충분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입사 첫날부터 느껴졌습니다. 이곳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걸 말이죠. 사장은 6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목소리가 컸고 직원들 앞에서 누군가를 망신 주는 걸 서슴지 않았습니다. 야, 김대리. 이게 뭐야, 이게. 초등학생도 이것보단 낫겠다. 첫 달부터 월급이 밀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하지만 사장의 차는 해마다 바뀌었습니다. 성호 씨는 참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고 중학교에 다니는 딸과 초등학생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표를 내는 건 용기가 아니라 사치였습니다. 그 시절엔 다들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성호 씨는 회사에서 묵묵히 일했습니다. 설계도를 그리고 납품 일정을 맞추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로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거래처와 큰 계약을 따내도 불량률을 낮춰도 사장은 한마디로 일축했습니다. 내 월급 받고 하는 일 아니야? 동료들도 하나둘 떠났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버티지 못했습니다. 형, 여기선 미래가 안 보여요. 성호 씨만 남았습니다. 딸이 대학에 갔고 아들도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등록금이 필요했습니다.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 참았습니다. 어느 날 사장이 전 직원 앞에서 말했습니다. 너 아니어도 일할 사람 많아. 그거 알지? 성호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1년을 채운 셈이었습니다. 성호 씨는 조용히 퇴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후임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하고 서랍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사장이 회의실에서 불렀습니다. 전 직원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사장은 성호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김 부장, 아니 이제 곧 퇴직이니까 김 씨라고 해야 하나? 자네 20년 넘게 다녔는데 딱히 회사에 남긴 게 뭐가 있나? 젊은 직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냥 묵묵히 시킨 일만 했지. 뭐 특별한 것도 없고 정년 채워준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야지. 성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성호 씨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동료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성호 씨는 처음으로 아내 앞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여보, 나 20년 넘게 뭐하고 산 거지?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애들 다 키웠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성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성호 씨는 회사에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는 오래된 사무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낡은 노트 한 권과 파일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21년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는 입사 초기부터 하나씩 적어두었습니다. 월급이 밀린 날짜, 부당한 지시를 받은 내용, 편법으로 처리된 회계 내역, 직원들의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기록. 너는 왜 이런 걸 다 적어두냐고 동료가 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언젠가는 쓰일 것 같아서요. 성호 씨는 그 기록들을 다시 한번 천천히 넘겼습니다. 그리고 복사기 앞에 섰습니다. 한 장 한 장 복사했습니다. 그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정리했습니다. 진실을 정리했습니다. 퇴직 전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성호 씨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이 그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건강하세요, 선배님. 성호 씨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오전 11시쯤 그는 사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사장은 컴퓨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성호 씨는 책상 위에 봉투 하나를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뭔가? 그동안 제가 정리해둔 자료입니다. 사장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노동청 제출 서류 사본, 임금 체불 내역, 부당 지시 기록, 편법 회계 증거,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에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침묵했을 뿐 모르고 산 건 아니었습니다. 사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무슨... 성호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퇴직금 제대로 정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배들 월급도 밀리지 않게 챙겨주세요. 자네 이게 무슨 짓인가? 짓이 아닙니다. 기록입니다. 성호 씨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사장실을 나왔습니다. 며칠 뒤 노동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에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거래처 몇 곳에서도 계약을 재검토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사장은 직원들 앞에서 처음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성호 씨에게도 전화가 왔습니다. 김 부장 아니, 김 이사. 혹시 복직 의사 있나? 조건 다시 협의할 수 있는데. 성호 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퇴직금만 제대로 받으면 됩니다. 그럼 보상이라도 필요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성호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복수는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제 인생을 다시 제 손에 돌려놓는 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뒤 성호 씨는 손주와 함께 동네 공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5살 손녀가 그네를 타며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봐요. 그래, 잘한다. 성호 씨는 벤치에 기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21년 동안 짓눌렸던 무게가 이제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후회는 안 해요? 뭘? 진작 그렇게 할 걸 그랬다는 생각 안 들어요? 성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으니까. 지금은 지금이 최선이고요. 손녀가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같이 놀아요. 그래, 가자. 성호 씨는 손녀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복수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주변에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